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사고 상황에 대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인데요.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에 달하는데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 1명, 호주 1명, 노르웨이 1명, 오스트리아 1명, 베트남 1명, 태국 1명, 카자흐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그리고 스리랑카 1명. 이렇게 함께 됐습니다. 3123님 참사 보도에 밤을 꼬박 샜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100단위를 넘어가는 희생자를 보면서 정말 가짜뉴스 같은 일이 서울 거리에서 벌어졌다니 정말 놀랍고 참담합니다.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김희영님께서는 중고등학생 새 아이를 키우는 저는 며칠째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 부족한 점 뭔지 좀 보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좀 뭐가 부족했는지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너무 황망했고 깜짝 놀랐고 그 청춘들이 비명에 죽어갈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허탈한 것은 몇 가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몇 가지만 했어도 안 일어났을 사태 같아요. 우선 첫째는 그 좁은 도로 그 골목길을 일방 통행으로만 지정했어도 지하철역에서 와서 올라가려는 사람과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엉키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이태원역을 패스만 했어도 무정차만 했어도 이런 여러 가지 회한이 들고 그리고 그 안전 요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태원 요소에 2명씩 요소에 배치하면 200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200명만 제대로 배치했어도 안 생길 일을 정말 저는 행정이 이렇게 중요한가. 행정이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구나를 행정이 잘 돌아갈 때 몰랐는데 이번에 용산구청과 서울시에 행정하는 걸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너무 이렇게 저도 10대 자식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망했잖아요. 남일 같지가 않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가 처음에 사고는 뭐 사고라고 치는데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는 이 사고 규모가 확대된 데는 저는 분명히 어쨌든 그 진상이 규명이 되고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제 내일처럼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 그 할로윈에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금요일 밤에 그 골목은 이미 그렇게 빽빽이 가득 차서 사고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작은 사고였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통제가 되지 않고 사고 규모가 커진 점이나 사고 이후의 수습이 신속히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점 이런 거는 이건 인재다. 예. 그래서 질서 유지 요원도 없고 통행을 통제하는 경찰도 안 보이고 그 당시에 최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예를 들면 뭐 그 주변에라도 그렇게 막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사고가 딱 누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분명히 주변에 경찰 인력이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달려와서 뭐 메가폰이라도 잡든지 무슨 사이렌이라도 울리든지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런 어떤 그리고 인파들이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좀 통제한다든지 뒤늦게라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구급차 수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파랑 구급차 차량이랑 막 뒤섞여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사후에 사고가 난 후에 왜 그 거리를 통제하지 않았을까요? 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응급차도 경찰차도 들어오지 못했을 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사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축제가 있어도 간호사가 배치되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래자랑에도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 기본적인 비상 응급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이게 정말 저는 이상한 막 일입니다. 심폐소생술 어쨌든 막 주변에 시민들이 막 달려들어서 다 너나 할 거 없이 심폐소생술 해드리고 막 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구급차 문제나 구급 요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어째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우리 아이들 생명인데 이렇게 작게 다루어진단 말이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현주 의원이 할로윈 행사는 시민들의 기획이나 뭐 자발적인 참여기 때문에 행사 주체가 없다.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서 그냥 두었다. 아니, 이 발언은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주체는 없죠. 그렇지만 그러면 도대체 관공서가 왜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 행사를 한다는 건 알았고 10만 명 가까이 10만 명 넘게 올 수 있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 좁은 골목에 모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만일의 경우는 대비해서 경찰 인력이든 뭐든 다 배치를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겠다. 또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다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되고 늦게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군가라도 달려가서 그런 어떤 경찰이든 누구든 달려가서 뭐 소리라도 지르든 메가폰이라도 잡든 뭔가 능동적인 어떤 대처. 근데 보면 그 대처도 시간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태도도 문제다. 정말 슬프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자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어째서 변명을 계속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보면서 정말 너무 막 눈물 나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고들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는 걸까? 네, 그리고 우선 2006년부터 압사 방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체단체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더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역할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구촌 축제라는 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게 이틀 동안 100만 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주체단체가 있고 후원으로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훨씬 큰 규모의 축제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됐거든요. 그리고 교통 통제를 해서 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다들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애도하겠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정부 여당은 집권에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거의 1대1로 어떻게 해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침도 내리신 걸로 아는데 유족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포도 없고 뭐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9909님께서 코로나도 잘 이겨낸 우리인데요. 이번 사건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더 높아져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말이 나오고 고민해야 되는데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SNS 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남영희 부원장은
자기 나름의 이 원인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시기에 애도 기간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적절한가. 근데 이건 지도부 차원에서 부적절하다. 네. 그래서 본인이 글을 내렸고요. 저는 서영석 의원의 경우 워크숍 열고 술자리를 2차까지 갔다는 이 부분은 정말 본인이 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군요.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지침까지 내렸는데 네. 그걸 안 지킨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은 정말 죄송하고 서영석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서영석 봅니다. 의원은 어제였죠. 그 일요일 날 그 행사를 갖고 뭐 술자리를 가졌고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SNS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글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저는 정말 이 길을 의심을 했는데 행안부면 이번 대참사의 주무부처죠. 행정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장 그래서 아닙니까? 이 어떤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태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아나무인적인데 이 국민들이 정말 슬프고 또 때로는 뭐 아쉽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막 이런데 기름을 붓고 계세요. 이 사실 장관이라는 게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지. 네. 어떤 권력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이런 태도고 저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슬픔 이런 거에 과연 공감을 하냐?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어떤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자 하는 데만 온전히 지금 모든 그 생각이 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도 네. 지금 이 사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어떻든 간에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이라면 네?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어른이라면 누구도 떳떳하지 않고요.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이 자책을 하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분의 태도를 보면 저분이 주무부처 장관 맞나? 그리고 도대체 저런 태도로 어떻게 정무직을 수행하고 있느냐? 저는 아주 정말 기가 막혀요. 이태원 참사 경찰 배치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우려할 만큼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우려할 만큼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분은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왜 벌어졌다는 겁니까? 저는 이 말 뒤에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시위 탓을 했습니다. 네. 경찰 병력이 시위 때문에 분산됐다고. 이게 시위가 뭐 진보 시위도 있었고 보수 시위도 있었다는데 이걸 왜 시위 탓을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소방 인력을 미리 많이 배치를 안 해서 생겼다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소에 2명씩. 그러니까 200명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였다. 안전요원이. 예, 그런데 그런 세심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이분의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세훈 시장도 정말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태를 먼저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황 파악은 비행기에서도 할 수 있고 자료 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엉뚱한 장면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부 여당 쪽에 아무도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의 책임인 것 같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왜 사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진영이나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어쨌든 애민 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과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같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성찰을 해야 마땅한데 일단 주무장관이 저 모양이라면 애초에 저러니까 제대로 대처했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발 이럴 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솔직히 최선을 다했다. 뭐 전혀 잘못한 거 없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발 좀 이렇게 입 좀 다물고 사고 규모가 그렇게까지 커진 데 대해서 중후부처 수장으로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부터 하고 상처받은 국민들하고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들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사과하고 위로하는 자세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저는 정무직은 맡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078님께서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주최 측 없었어요. 하지만 통제를 잘해서 많은 시민이 모여도 안전했습니다. 그때는요. 안전했고요. 그때는 또 KT, SK텔레콤에서 전화 통신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런 시설도 잘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화문 뭐 촛불 집회 때 100만 명이 모였다 얘기했을 때도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안전 위험이 있을까봐 경찰들도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도 다 비상 상황으로 나와 있었죠. 그때는 국정원 직원들도 밖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을 텐데 보통 다중 인원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 경비 대책 세웁니다. 경찰청 어떨 때 보면요 검찰도 보이고 행정기관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뭐 총리실도 나왔을 거고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경비 대책을 안전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이걸 보고를 했는데 묵살한 건지 아니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자꾸 용산구청도 뭐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고 서울시도 안 보이고 그 관계부처 장관은 이게 경찰 병력 배치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서 SNS에서 정말 이게 안 좋은 글들이 떠다닙니다. 네. 그 첫째가 놀러 간 사람이 문제다예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헬로윈 축제는 심지어 미국 교환학생도 헬로윈 축제에 왔다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관심도가 높은 축제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기 놀러 간 게 왜 문제입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면 안 됩니까? 외국 명절 때 외국 명절에 모여서 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는 놀러 갔던 사람들이 죽어서 나온 게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로금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저는 이게 너무나 심한 2차적인 가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런 글들이 SNS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준비했다. 그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런 글은 안 놔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비어 대책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놀러 간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그거 보고 그런 글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대검찰청에서 이현주 의원 얘기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축제의 어떤 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힐 수는 있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고를 당해서 맞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비평을 일상적인 이 비평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거는. 네네. 그래서 뭐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정말 지금 가슴 아픈 사람들 못을 2번 박는 거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이거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0대, 20대 우리 자식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참 이렇게 입시 그리고 또 취업 이런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나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방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죠. 좀 그러고 오죽하면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런 젊은이들이 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이런 부분 오히려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막 축제를 비난하면서 정말 그런 꼰대 같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네. 영화에서 보면요, 악당이 떠나면 반드시 경찰이 도착합니다. 현장에.
악당이 떠나야만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사가 항상 벌어진 다음에 국가가 등장하는지. 우리는 사후 약방문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사후에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의 최초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가 끝나고 나서도 좀 이렇게 겸허한 모습과 이렇게 좀 함께 공감하는 모습 지금 그것조차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이건 무슨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사회가 이거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 이게 뭔가 이것도 지금 편가르기 해가지고 권력 집권 세력 같은 경우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뭔가 이것이 정치적 비난의 소재가 될까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막 용쓰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하고 싶은 말 못 하셨죠. 대검이 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용의자로 누군가를 시간이 됐어. 네. 최민희, 이현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